대평고 문제 풀이 해볼게요. 개수부터 나오는 거죠. 개수.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동그랑땡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개수는 한 개죠. 한 개. 지금 물어봤을 때 이렇게 돼야지 빵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0개지만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한 개. 그래서 틀렸죠. 1이라고 붙여주고요. 개수로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한 개, 이쪽도 한 개. 같아요. 틀렸죠. 이것도. 개수가 3개죠. 이쪽 개수가 2개죠.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거 틀렸죠. 이게 A가 이제 B 부분집합이면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이렇게 또 이것도 A하고 B가 같아도 이런 거 2개를 다 A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1개, 0개, 2개 더하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B가 서로소일 때 서로소니까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소일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죠. A 합집합 B를 하면 B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자, B에서 A를 빼면 B가 서로소일 때는 이게 됩니다. 그렇죠?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 A 차집합 B는 자, 이거 고쳐야 되죠. A가 되겠죠. 이렇게 틀렸고요. 자, 이 부분은 드모르간으로 해볼게요. A 교집합 B 한 다음에 여집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리을 맞죠? 그 다음 B와 A 차집합 B는 A예요. 그럼 B와 A는 서로소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 3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2,2를 마이너스 1,5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래요.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죠.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하죠? 1에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평행 이동해 볼게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6이면 플러스 6을 대입하고요. X 대신에는 X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자, Y자식에 Y 플러스 6, X자리에 X 플러스 3. 그래서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6 계산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계산하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참인명제는 보통 잘랐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크면 되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래서 이쪽 포함되면 참이 되겠죠. 자, 일단은 얘는 포함이 안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이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왼쪽이 더 크죠. 이렇게. 그러면 참이 될 수 없어요. 3이 발레가 되는 거죠. 3 같은 거는 0이지만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자,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요거고요. 오른쪽은 풀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죠. 이렇게. 그러면 참인명제가 됩니다. 자, x가 5의 약수이면 5의 배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5의 약수 1하고 5가 있는데 얘가 1은 5의 배수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홀수면 이거 모두 홀수이냐. 자, 홀수가 되려면 1 플러스 2 같은 거죠. 그러면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죠. 짝수. 그래서 모두 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홀수면 이건 저기가 되니까 짝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4번까지 할게요. 대평고. 다음 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5번.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느 동아리 A, B의 두 작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A와 B 작품을 모두 좋아하는 이렇게 된 펜다이로 해봅시다.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1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명. 이래나 17명. 자, 그래 놓고서 A와 B 작품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12명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12명으로.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A 작품과 B 작품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들 여기가 몇 명이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이쪽 부분이 이쪽이 몇 명이냐. 그럼 전체가 이제 50명이고요. 이만큼 됐죠. 자, 그러면 자 50명에서 이 12명을 빼면 자 38명이 나오죠. 38명은 어느 부분이 38명이죠? 이 부분이 38명이라는 거죠. 이거 다 합친 게 이만큼이 38명이에요. 38명. 근데 거기서 17명 뺀
이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럼 38명에서 17명을 빼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B 이렇게 돼 있고 생각해봅시다. 벤다이 그래서 A 있고 항상 벤다이 할 때 이 부분이 뭐냐면 A 차집합 B가 16이라는 뜻이에요. 16 이렇게 A 차집합 B 그러면 이거 1, 2, 5, 6이죠. 2, 5 이렇게 1, 2, 5, 6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자 B는 어떤 정치인지 모르는데 남는 애들을 잘 볼게요. 자 1, 2, 5, 6 빼고 1, 2, 5, 6 빼고 남는 것들은 3, 4, 7, 8, 9가 남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B에 속할 수 있는 원소 중 최대값을 생각해보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9가 들어가면 이렇게 됐고요. B의 원소 중에서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얘 2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2가 되고요. 자 9하고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볼게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1, 8, 12. 이 부분은 B 차집합 A가 3, 6, 9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AB 그려놓고 자, 1, 8, 10은 바깥에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B 차집합 A니까 3, 6, 9는 여기에 집어넣고요. 자, 이제는 모든 거 다른 걸 해볼게요. 자, 남는 애들은 그러면 1, 2 남는 애들 써볼게요. 남는 애들 이제는 2도 남아있고 1, 2, 3, 4, 5, 6 있고 7, 8 있고 9 이렇게 돼 9도 있구나. 이렇게 2, 4, 5, 7 남죠. 2, 4, 5, 7 그럼 2, 4, 5, 7 갖고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래요. 모든 원소의 합. 그럼 얘랑 얘네들 다 더한 게 2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369 더하면 18이 되잖아요. 그럼 2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가. 여기에 2가 들어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남는 애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4, 5,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는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물어본 게 뭡니까? 이거를 계산하라고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드모르간 써도 되고 A 자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드모르간 쓴 거니까 자 그럼 A 차집합 B가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뭐만 남습니까? 4하고 5하고 7이 남겠죠. A 차집합 B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4, 5, 7을 더하면은 9 더하기 7에서 12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16 다 더하니까 됐죠. 8번 볼게요. 전체 집합은 22의 소수. 자 그리고 A하고 X랑 합집합하면 X가 됐다는 거는 A가 보다 X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차집합 A B에서 이걸 2, 3을 빼봅시다. 2, 3을 빼면 7, 11, 13이 남거든요. 그거랑 X랑 이제는 겹치는 걸 찾았더니 7하고 11이 겹쳐요. 그럼 X는 라는 녀석은 반드시 7과 11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을 포함하면 안 되죠. 13은 포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A보다 커야 되잖아요. A 2, 3호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 관련된 애들을 다 찾았어요. 이렇게. 관련 20 이하의 소수니까 나열해 볼게요. 2, 3, 5, 7, 11, 13, 17, 19 있고요. 자, 관련된 애들은 자, 2, 3, 5, 2, 3, 5, 7, 11, 13이 관련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 말고 남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 갖고 부분집합 만들면 4개가 나오겠죠. 2의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서 관련된 거를 6개를 빼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9번. 9번은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하고요. 처음 원의 방정식은 자 이거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겠죠. 넘기고 하면 얘가 9가 될 겁니다. 9. 반지름이 3인 원. 그래서 r은 3인 원이 됩니다. 자, 이거를 y는 x 처음에 이제 2, -2를 자, y는 x 대칭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로 바뀌겠죠. 자, 그 원을 C라고 했을 때 C라고 하고 직선 이거를 Y축에 대칭해 볼게요.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축 대칭이 되죠. 이렇게. 자,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걸 L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을. 자, 그럼 이 L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니까 이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y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k 값이 우리는 4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관련된 건데요. 자,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자, 오른쪽이 더 큰 쪽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x, y가 0보다 크면 자, 이게 x가 0, 둘 중 하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죠. 반드시 하나가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맞나요? 발레를 찾아야 돼요. 발레를. x가 0보다 크면 x가 만약에 1이다. y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다. 그럼 이제는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0보다 크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이런 화살표가 나가면. 자, 니은은 둘 다 뭐 음수가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가죠. 근데 이제 이게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제곱하면 0보다 큰데 두 개 곱하면 xy 곱하면 양수예요. 같은 부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됩니다. 기억 니은이 돼요. 답은 3번 볼게요. 3번 디귿 볼게요. xy가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면 이게 성립하는지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부호 마이너스 2, 3 이런 것처럼. 그럼 당연히 성립하네요. 이쪽으로 가는 거. 서로 다른 부호면 얘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는 양변 제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y 이렇게 되고요. 이쪽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됩니다. 지울 거 지우고 하면 남는 거는 절대값 xy랑 절대값 xy가만 남는데 당연히 이쪽 부분이 절대값이 있는 쪽이 더 크거나 우리가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요거 크다라는 거예요. 요게 더 크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찾아보라 이거죠. 이런 경우 이걸 해석하면 요 오른쪽 부분을 지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Q 조건은 이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한 조건 이 Q 조건은 결국 이거를 없애고 x, y 절대값 한 개 그냥 곱한 것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자 당연히 x, y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맞죠? 어떻게 돼야지 되는지. 그럼 당연히 이게 다른 부호가 돼야 되죠. 다른 부호 이렇게 그래야지 절대값 한 개 그냥 한 것보다 큽니다. 만약에 이렇게 같은 부호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같아져요.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호가 되면 같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xy가 음수가 돼야 돼요. 즉 얘가 이제는 음수가 얘는 무조건 양수되고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양수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얘는 음수. 그래서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와 완전히 왔다 갔다 다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자, 리을 볼게요. 리을은 얘가 어떤 조건인지 말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면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서 2xy랑 마이너스 2xy가 같은 경우는 xy가 0인 경우 빼기 없습니다. xy가 0인 경우 빼기 없어요. 그렇죠? x가 0, y도 0 이렇게 xy 곱한 게 0. 둘 중 하나가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xy가. 그러면 이거는 0이 되려면 100% x는 0 그리고 y는 0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이거까지 또는이기 때문에 x는 0 또는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런 게 다 돼요.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 조건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0, y가 0 반드시 0인 거고요. 이쪽은 이런 형태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발레로 찾으면 x에 3이고 y가
0인 경우를 해보면, 그쵸? 이거는 같아지죠. 둘 다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3을 넣어버리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발레로서 3하고 0이 안 되죠. 3,0. 3하고 x가 3, y가 0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자,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몇 번을 해보면 돼. 11번 볼게요. 11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인 집합에서 F는 상승함수, G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부터 찾아요. G는 항등함수니까 무조건 항등함수는 그냥 똑같은 대로 가요. G는 1, G는 2, G3은 3 이런 것처럼 다 똑같이 갑니다. 상등함수. 자, 그래서 F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F는 다 똑같은 대로 갈 거예요. F1은, F2는, F3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어떤 값이 뭐 별이면 다 별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hx는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4는 무조건 4입니다. 그래서 f3도 4예요. 맞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하나가 f3이 4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f5도 4입니다. 알겠죠? f2도 4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g2는 2고요. 항등함수니까 g5도 똑같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2는 f2g2고요. h5는요. f5g5가 되겠죠? g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f2는 4라고 되겠죠? 상수함수는 다 일정한 4. g는 그냥 2고요. 자, f5는 여기 있죠? 상수함수 4, g5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면 6이고요. h가 6이고 여기가 6이죠. 6. h5는 이거 더하면은 9가 되겠습니다. 6 더하기 9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했고요.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12번 집합 x 1, 2, 3, 4, 5, 7, 9, 11에서 f는 x에서 y로 1대1 대응이고 자, f2는 9로 간답니다. f2는 9로 갑니다. 자,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차이가 6 나야 돼요. 결과값이. 자, 5하고 누구랑 결합해야지 차이가 6 나죠? 이거죠. 이거. 아, 그럼 얘가 무조건 앞에 게 11, 뒤에 게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F1은 무조건 11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4는 무조건 5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11 빼기 5가 돼서 6이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절로 누구 하나 남은 F3은 7로 가야죠. 이렇게. 자, F3은 그래서 7로 갑니다. F4는요? 5로 가죠. 7 더하기 5에서 정답은 2번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13번은 두 이차함수 fx, gx가 있고요. 합성함수를 하면 f 합성 gx는 자, 요거의 근이 두 개만 나오게끔 서로 다른 두 개만 나오게끔 gx를 설정해 달라. 그래서 자연수 a 최소값을 구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가로 이렇게 쳐주면 자, 알맹이만 비교하면 되죠. 이쪽 왼쪽에 fx, 이쪽에 x 이렇게. 즉 gx가 x랑 같은 부분만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gx는 또 뭔가 더 있습니다. 요걸 좀 찾아내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fx 그래프를 좀 이해해 보면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fx 축이 가운데 축이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알파라고 하면 이쪽을 딱 내렸을 때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낸 게 두 분의 합이 요거랑 알파랑 요 네모를 더했을 때 요 가운데 축의 두 배죠.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1-알파가 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 딱 맞죠. 알파 1-알파를 더하면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의 합이 평균이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왜 얘기했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y는 x 그래프랑의 교점을 찾아보면 y는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봅시다. 자,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서 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x는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이잖아.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K값이 나오죠. 그럼 K값이 1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들을 풀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 그림이 좀 그런데 이 높낮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같아요. 같은 높이에 있어요. 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1-알파.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알파. 정확히 나오죠? 여기도 만약 베타를 대입하면 이쪽에는 뭐가 되겠어요? 1-베타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왜 하냐면 합성했을 때 교점이 여기서만 생긴 걸로 풀지 않고 1-x 요거랑도 또 풀어줘야지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gx도 같이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요 대칭 구조는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거는 요 알파 대입한 값이랑 1-알파 대입한 값의 높이가 같다. 높이가 같다라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 잘 기억하고. 자, 그럼 gx도 같이 그리면서 해결해 볼게요. gx도 같이 그리면서. 자, 이건 편하게 그리면서 지우고 다시 예쁘게. 자, 그려놓고. 자, f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하고 2가 방정식 근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칩시다. 그래프를 그릴게요. 수점인데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죠. 축이 여기 2분의 1인 지점이죠. 그 다음에 y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x 그래프를 그려보고. 자, 그리고 나서 gx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gx 그래프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건 fx 그린 거고 이건 fx고요. gx는 뭐 이쯤 해고 축이 있어서 그래프를 이제 yx랑 교점이 생기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교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점이 생기게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 gx라고 해보겠습니다. gx. 자, 이런 상황에서 fx, gx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y는 x랑의 교점, 이게 답이 방정식근이니까 지금 교점이 생기죠. 지금 이렇게 생겼죠. gx랑 y는 x 그래프 교점이 생기면 이 근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하면 근 두 개 나옵니다. 벌써 두 개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린 두 개만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네 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x 그래프는 보세요. 자, 여기를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죠. 이 y는 1-x 그래프 그리죠. 이렇게. 자, 그래놓고서 그 녀석이 또 gx랑 똑같이 운 좋게 만났는데, gx랑 만나는 거를 생각해봐야 돼. gx랑 만나는 게 우연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하필 또 2분의 1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헷갈리는데, 자, 약간 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지우고 갈게요. y는 x 그래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두 개 나온 거 찾았죠? 여기서 두 개 나온 거 찾았고, 요거를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x만 그래프만 생각하고 할게요. 1-x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여기 교점을 찾아서 이렇게 될게요. 원래는 이제 yx 그래프랑 이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gx도 헷갈릴까봐 아까 거랑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gx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y는 1-x 그래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서도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도 생기겠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여기에 왜 이거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만나는 거를 우리는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를 대입하면, g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 높이를 k라고 할게요. k. 이렇게. 그죠? k라고 하겠습니다. k.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게 왜 되는지는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gx는 fx가 같아지는 근이 왜 알파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요. g 알파를 집어넣으면 k가 나오죠. k 이렇게. 여기는 f 알파가 되죠. 이렇게. 알파를 넣었으니까. 자, f 알파는 이 fx에 집어넣어야 돼요. 알파를 여기 내려봅시다. 알파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f 알파의 값이죠. 여기를 이제는 이게 우리가 k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m이라고 할게요. 자, f 알파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 m이 나오죠. 요 값이 m이니까 여기는 우변은 m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대칭되게 했죠. 그리고 FK를 계산해야 돼. FK. 자, FK는 자, 우리가 이거에 K가 이렇게 갔을 때 Y는 X 그래프를 지금 그리지 않았는데 Y는 X 그래프를 이제 교점도 찾아야 되는데 2분의 1하고 여기 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좀 그림 좀 왜곡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Y는 X 그래프가. 그럼 K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K가 돼요. 자, 이 부분이 K가 됩니다. K. 맞죠? K, K니까 여기가 Y는 X 그래프는 K, 여기. 이 K 부분을 내리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FK라는 거는 이게 FK예요. 대입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얘도 M이 나오죠. 구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다시 잘 봅시다. 자, G에 알파를 대입하고 Fx에도 알파, G에도 알파.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G 알파는 K가 나와요. 이렇게 대입하니까. G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근데 F 알파는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M의 값이 나와요. M의 값이. F 알파는 M의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M이 우변 M이 나왔고, 그다음 F 이제 G 알파가 K니까 FK를 구해야 되는데 FK가 K를 옆으로 쭉 가서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여기가 K인데 이 K를 쭉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구조가 완전히 대칭되기 때문에 여기에 찍힙니다. 그럼 이 높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같아지는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x 그래프랑의 교점을 찾아도 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면 답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가 되게끔 하려면 이 gx 그래프를 위로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려주냐? 지금처럼 그리면 y는 x랑 교점이 생기면 두 개. 지금 이렇게 해서 y는 x랑 교점이 생기면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죠. 그러니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점점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이 y는 x 그래프랑의 교점이 안 생기게끔. 그럼 얘랑 안 생기면 그는 안 생기고 대신 이쪽 1-x 그래프랑은 교점이 생기게끔. 그럼 두 개 생기죠. 1-x 그래프랑 교점이 생깁니다. 올라가면. 근데 우리는 뭐 언제까지냐면 a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즉 gx 그래프랑 이렇게 되면 돼요. y는 x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면 되겠죠. 허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최초 요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y는 x 그래프랑 놓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고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허근을 가지려면 a가 이게 이제 1이면 중근이잖아요. 1이면 중근이니까 1보다 크면 허근을 갖죠. 자, 그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프 요 형태 잘 기억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복습하면 자, 다시 볼게요. fx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 그 다음에 얘가 y는 1-x 그래프 축에서 만나죠. 이렇게 생긴 거죠.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요걸 왜 어떻게 만들었냐면 2분의 1, 2분의 1 이쯤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고 기울기가 90도 요걸 이용한 겁니다. 자, gx 그래프가 자, gx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gx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만나는 데가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볼게. 이렇게 했을 때 요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f g 알파는 f 알파를 대입하면 자, f 알파를 대입하면 요 높이를 k라고 할게요. k가 나옵니다. 그럼 요 높이가 f 알파를 다시 f 알파를 대입하면 지금 알파와 이제는 fx랑 만나는 걸 찾아야 돼. fx랑 만나는 거.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요 부분이 f 알파가 되고요. 그럼 요 부분이 f 알파. 요거 부분을 뭐 m이라고 합시다. 이거처럼 높이를 m이라고 할게요. f 알파랑 만난 점을. 요건 m이 되고. 자, g 알파는 계산하면 g 알파는 요거를 요 높이를 뭐 k라고 할게요. k. 요건 k라고 할게요. 자, fk를 구해야 돼. fk는 다시 이 k는 이쪽으로 내리면 이 부분이 k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k, k잖아요. 여기가 k, k니까 여기가 k가 돼요. 그럼 fk는 자, 이제는 아까는 여기서 대입했을 때 알파가 m 나왔죠. 이번에는 지금 k를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이 m이 나오죠. 그래서 fk도 m, fr도 m.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이 같아지는 근이 생긴다.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데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a 제곱과 뭘로 분리시켜야 되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a 제곱이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요거 알맹이만, 가에 들어갈 거는 그래서 쉽게 a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는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가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에 알맞은 식이 a 마이너스 인데 3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것도 3 대입하면 이거 구했습니다. 가에 들어갈 거는 구했어요. a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놓고 두 번째 건 이쪽이에요. 이쪽은 이쪽과 관련된 거죠. 자, 2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3을 분류할게요. 분류할 때는 여기에 멀쩡히 나왔으니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고 합시다. 맞죠? 여기. 그럼 이쪽은 a 제곱 뭐만 남아야 되냐면 이게 되려면 4a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럼 나에 들어갈 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나에 들어갈 건 2입니다. 나에 들어갈 건 2. 나에 들어갈 건 2. 자, 이렇게 놓고요. 그럼 이제 좌표평면에서 세 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요거는 a,a랑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a랑 0,1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a,a랑 얘는 a,a랑 2,3 사이의 거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b는 a,a랑 0,1 사이의 거리다. 다는 1이 되겠죠. 다는 1. 자, 나는 2,3 사이의 거리죠. 나는 여기는 2,3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놓고 풀면 마지막 이제 라를 구해야 되죠.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즉 a, a 0,1 2,3을 이어서 이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거죠.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a, a는 y는 x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0,1은 이런 데 있고요. 2,3도 이런 데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된 것들을 최단거리, 이렇게 된 최단거리를 구하다 이거죠. 그럼 얘를 1로 대칭시켜 봅시다. 그래서 3,2로 바꾸고요. 자, 2,3을 자, 얘는 그대로 0,1이라고 놓고 자, 우리는 이거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즉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0,1과 3,2의 거리 구하면 3의 제곱, 1의 제곱해서 루트 1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루트 10이 되고요. 제곱하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 1, 10 더해서 끝. 이렇게 했고요. 15번 볼게요. 15번은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좀 뒤집혔죠. 뒤집혔기 때문에 뒤집혔을 때는 원점 대칭 이용해서 하면 되고 점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얘를 원점 대칭하면 이게 2,1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찍히고요. 2,2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찍히고요. 4,1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4,3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찍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칭 시켜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점 대칭한 거, 원점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을 옆으로만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쌈박한 풀이는 이제 쉬운 풀이는 점대칭이라는 것도 점대칭 공식을 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용할게요. 점대칭은 공식이 2a-x, 2b-y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 y를 0,0에 점대칭하면 그 원리가 이 a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 이 b가 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 마이너스 y가 돼서 이건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점대칭 된 겁니다. 그 원리를 좀 이용하면 점대칭 공식 좀 이용하면 편해요. 그럼 자 봐. 얘랑 얘가 어떻게 점대칭이 되냐면 이렇게 점대칭이 되니까 요 기준. 자, 포인트 잡아야 될 점이 어느 점이냐면 요 점입니다. 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돼요. 자, 봐봐. 다.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정확히 점을 맞춰야 돼요. 공식은 점대칭 공식은 2a-x, 2b-y이기 때문에 a, b를 맞춰야 됩니다. a, b를. 자, 여기 좌표 보겠어요. 2분의 5, 0이죠. 자, a가 2분의 5라는 뜻입니다. a가. b는 0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합시다. a의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요. 2분의 5. 자, 2분의 5 대입하면 5-x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b자리에다 0을 대입해요. 0. 그럼 얘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바로 나오죠. 이렇게.
O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자, 이게 점대칭 원리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16번은 이제 이동시키면 됩니다. 여기 이제는 좌표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원점을 잡고요. 자, 여기 좌표는 그러면 이제는 10,5라고 잡아주고요. 자, 여기는 이제 몇 대면 2대 3이니까 이제 4. n의 좌표를 이제 4,0로 잡아주고요. 자, 이거는 이게 1대 1이니까 y는 x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0을 이제 y는 x에 대칭하면 이렇게 돼서 0,4가 되고요. 이 최단거리는 이럴 때가 최단거리가 되니까, 그럼 이럴 때가 최단거리잖아요.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자, 0,4와 10,5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의 제곱 1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 백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 집합을 그럼 해볼게요. 3의 배수의 집합을 해보면 3, 6, 9 이렇게 나가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4의 배수 집합은 4, 1은 4, 4, 2, 8, 4, 3, 12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에요. 자, 교집합이 처음으로 생기는데 그럼 교집합 다음에는 24로 생기겠죠. 이렇게 결국 12의 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 3의 배수, 4의 배수를 하면 이런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들 A 12가 되고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는 12, 24, 36 이렇게 해서 12가 몇 번 들어가죠? 8번 들어가죠. 96이면 12 곱하기 8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8개가 되겠죠. 8번 들어가니까 12, 24, 36 8개가 됩니다. 자, 2번. 자, 이건 분배 법칙을 하면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자, 그러면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A6의 배수가 되고요. 최대 이거 맞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겹치는 부분. 요거는 2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4의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배수 집합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로. 그럼 6의 배수랑 이제 4의 배수를 계산해야 되면 일단 6의 배수는요.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해서 100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100을 나누면 6으로 나누면 6, 1은 6, 40, 6, 6이 36, 96이고요. 여기선 개수가 16개 나옵니다. 그리고 4의 배수는요. 4, 1은 4, 4, 2, 8, 4, 3, 12 이렇게 해서 100까지 되고요. 얘는 25개가 나와요. 그럼 계산하면 일단 우리가 16 더하기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합집합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 공식 이런 거잖아요. NA 더하기 MB 겹치는 거 빼야 되죠. 이렇게 교집합 B를 뺍니다.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6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6의 배수랑 4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겹치죠. 12의 배수가. 12의 배수가 아까 구해놨더니 몇 개 겹친다고 나왔죠? 8개 겹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 8개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 25개는 잘못했네요. 25개. 그래서 16에서 25 더한 다음에 빼주면 정답은 33개가 되겠습니다. 18번 증명 문제 해볼게요. 자, 대우 병제를 대우. 여기서 이거를 반대로 쓰면 되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알겠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이 이거 쓰면 됩니다. 가.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 n은 3k-1, 나에 들어갈 거는 그러면 3k-2로 해주면 되죠. 3k-1, 3k-2. 자, k는 자연수로 하면 되고요. 그럼 n제곱을 하면 자, n제곱 해봅시다. 9k제곱 이거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를 뭐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죠. 요게 다에 들어갈 조건이 됩니다. 이게 다. 요거는 다 찾았죠. 이렇게 3k제곱 마이너스 2k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n제곱 또 해볼게요. 요거는 이거를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곱하면 자,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9k제곱 마이너스 3이 12k 플러스 4예요. 요걸 3으로 묶어주는 거죠.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4k 3일은 3 하고 나머지 짜투리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그러면 요만큼이 뭐에 해당합니까? 요만큼이 지금 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를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로 하면 돼요. 하나 더 남았나요, 그럼? 마지막 마는 다와 라는
다라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그렇죠? 여기 3k 제곱 이런 것들은 0 또는 자연수야, 자연수 당연히. 그러면 절대로 n제곱은 3의 배수가 될 수 없죠. 짜투리 1이 남잖아요. 짜투리 1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3으로 나눴을 때 1인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은 0 집어넣으면 돼요. 만은 0, 0 또는 자연수. 자,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은 실수 전체 집합의 전체 집합, 이렇게 약속된 함수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F0 같은 걸 먼저 구해놓고 하면 좋아요. F0이라는 거는 여기다 넣어서 F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니까 F0은 2F0이 돼서 기본적으로 F0은 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식을 쓸 때 F0은 0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이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2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2를 이용합시다. 1 더하기 2로 F2가 되게끔 만들고, 이쪽은 F1, 자 이거 더하기 F1 더하기 1 곱하니까, 자 그럼 여기가 F2가 되고 4가 되는 거고, 얘는 2F1이 되고요. 1이죠. 그럼 F1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빼주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1이 2분의 3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이거 요 세 가지를 갖고서 또 얘는 3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자, F3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F2와 1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F2 더하기 F1 곱하기 2하고 1을 곱하면 2. 자, F3은 F2가 4고요. F1이 2분의 3이고요. 이렇게 더해서, 자, F3의 값은 6 더하기 2분의 3. 자, 6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3이 2분의 15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럼 F3, F5의 값도 구해보자. F5. F5는 2하고 3을 또 이용하면 되죠. F5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2, 3, 6이죠. 곱하는 거니까 F5는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F2가 아까 계산한 4고요. F3은 2분의 15라고 계산했고요. 6 계산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F5는 10 더하기 2분의 15니까 2분의 3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5가 2분의 35까지 구했어요. 자, 그럼 F-3은 어떻게 구할까? F-3은 F0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F0을 이용해서 F3 더하기 F-3 곱하면 마이너스 9를 이용합시다. 이렇게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F0이 되고요. F0은 아까도 말했듯이 0입니다. 자, F3은 구해놓은 게 2분의 15였고요. 우리가 구하는 F-3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이제 F-3은 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넘기면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3은 2분의 3이 됩니다. 자, 계산 쭉 합시다. F3은 그럼 아까 계산해놓은 거 2분의 15, F-3은 2분의 3, F5는 마이너스 2분의 35. 이렇게 하면 2분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8에서 35 빼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해볼게요. 20번은 3,2를 지나는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래서 일단 3,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식이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이 자리에다가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2니까 여기다 Y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이면 눈에 띄죠? 이렇게. 자,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Y는 한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또 Y는 X도 대칭까지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칭합니다. Y는 X에 대칭. 자, 그러면 얘를 X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제 Y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요. 됐죠? Y는 n분의 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분의 4 나오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열심히 한 L-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L-가 되고요. 자, L은 처음의 식이었죠. 처음 식은 전개해볼게요. 얘는. 전개해보면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얘는 L이에요.
자, L과 L-를 보고서 자, 교점이 y축에 있답니다. 즉 교점이 y축에 있다는 거는 y절편이 같다는 거야. 자, x에 0 넣으면 이 y절편이 L의 y절편은 L의 y절편 x에 0 넣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y절편이. 그 다음에 이쪽의 y절편은 얘죠. L-의 y절편은 마이너스 2 이거죠. 같으면 됩니다. 서로 y축에서 만나니까. 자, 그럼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4랑 갖다 놓고 풀면 넘겨주고 제곱할 거예요. 양변에 m을 곱하면 넘기면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분의 4는 0이 되고 이 m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양변 제곱할게요. m을 곱할게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 합니다. 자,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m의 값이 2가 나와서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